주 기자 좀 궁금한 게요. 북한이 아무리 폐쇄적인 곳이지만 저렇게 언론들이 예를 들면 거짓 보도를 하고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까? 요즘은 그래도 세상이 바뀌고 해서 뭔가 이런 소식들이 북한 내부에도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전파가 되고 그러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한 80%는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80%는 모른다? 그러니까 노동신문의 그 소스를 보고 이게 뭐 아닌 것 같아도 그러면 뭔가 다른 거 들어야 되는데 한 80%는 다른 것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의혹은 가는데 한 20%는 뭐 대북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몰래 듣고 소문 퍼뜨린 사람도 있겠고 또 뭐 몇십만 명은 외국에 가서 살아봤던 경험상 이쯤 되면 이건 우리가 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의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잘 봐야 될 것은 또 북한 사람만큼 신문을 아주 꼼꼼하게 행간을 체크해 가면서 읽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읽을 거리가 저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찬양하는 문구 속에서도 귀신같이 문제되는 것을 잡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 신문들이 뭐 몇십 종류 있으니까 막 보는데 그 사람들은 꼼꼼히 이렇게 요게 기존하고는 어떤 게 차이 났구나. 이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면 막 그 한 줄 가지고도 상상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독자들이 수준은 높은데 근데 상상만 할 뿐이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딱 단정은 할 수 없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거 가면 좀 그래도 수군거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베트남 일정 채우고 하게 되면 이번엔 왜 성명이 안 나올까? 이런 의혹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회담이 결렬된 것을 두고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상황이 불리해졌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 태용호 전 공사에게 이번 회담 결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태용호 전 공사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시간은 김정은이가 더 급하죠. 저는 시간은 트럼프 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회담에 대해서 지금 북한 내부 분위기를 보면 대단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출발하자마자 온 나라가 회담 시작 전부터 축제 분위기에 들어갔습니다. 평양시에 저녁이면 이제 전등을 다 켜고 그다음에 어떤 평양시 주민들이 또 북미 정상회담을 떠나는 김정은을 그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지금 북한 언론들이 연속 이제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거면 그만큼 북한이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 그 기대감이 대단히 크다는 걸 이제 말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회담이 깨지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그러면 이거 제재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런 우려감과 걱정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공사가 신 박사님, 시간은 김정은이가 더 급하죠. 시간은 트럼프 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전체적인 비핵화 진행 상황을 놓고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을 이렇게 잘라서 볼 때는 지금 북한이 제재 완화를 받아야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더 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라는 수단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태영호 공사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이 확대 회담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독 회담에서만 해도 양측의 분위기가 정말 좋다. 서로를 아주 극진하게 예우하고 대우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뭔가 확대 회담부터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감지되기는 했습니다. 리용호, 김영철 모두 신경전이 벌어지는 장면 있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기자가 끼어들어서 말을 자르는 장면이 있고요. 이렇게 연출되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기자들을 내보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김영철도 굉장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회담도 잘 안 되는데 기자들이 들어오게 한 건 트럼프 대통령 쪽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기자들 통해서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존엄이라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막 물어보는데 거기서 중간에 허리를 딱 말꼬리를 자르고 들어와서 지금 비핵화 진짜 할 거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물어봤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목소리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신경전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렇게 되자 자기가 모시는 최고 존엄을 모시던 저 오른쪽 구석에 있던 이영호 외무상이 예. 좀 기자들 좀 내보내 주십시오 하는 그렇게 개입하는 순간까지 왔는데 예. 뭐 다시 복귀해 보니까 저 때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 굉장히 회담이 예. 사느냐 죽느냐 그런 포인트에 있었는데 네. 저기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데 대한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타난 것 같고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김영철 부위원장 얼굴은 굉장히 굳어졌던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또 주 기자. 저 말씀 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면 그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우리가 그 1분도 귀중하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딱 인상 깊게 본 장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그때 어떤 민감한 얘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거의 궁지에 몰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분노가 상당히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딱 질문하니까 예. 또 이제 네. 보시면 나오지만 스쳐 지나가지만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듭니다. 천천히 들어서 눈빛 이래가지고 딱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조국의 땅에 발붙이고 살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 그 처형하기 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들고 나서 이자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하는 그런 섬뜩한 그 표정을 했는데 그래도 말은 우리 급합니다 이렇게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 표정을 보게 되면 진짜 좀 섬뜩한 그런 장면 그 눈빛으로 이렇게 듭니다. 그렇군요. 예, 상당히 심각한 장면에 정말 기자가 예. 딱 타이밍을 잘못 정하고 들어가서 질문을 한 거죠. 그렇군요.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에 질문하니까 옆에서 나가주세요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상적인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더군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게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했잖아요. 네. 만찬이 끝나고 나서 본인의 벤츠 리무진 전용 차량 안에서 빨간색 원안에 보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 만찬이 있었던 호텔에서 본인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까지는 차량으로 한 5분 정도밖에는 거리가 안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차 안에서 저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글쎄요, 주 기자 보시기에는 저건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담배를 안 피우십니까? 담배를 피우죠. 그럼 뭐 누구나 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2시간 반을 참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밖에 나오는 게 나와서 찾는 게 담배입니다. 왜냐하면 저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아니더라도 저도 역시 나오자마자 담배부터 피웠을 겁니다. 예. 저게 심각해서 피우는 게 아니고 그냥 흡연자로서 참다가 예.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 흡연 욕구가 동해서 피울 때가 지났는데 예. 못 참다가 예. 저 안에서 피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분석할 아니다. 필요는 없다. 예. 애언가로서 자연이 나오는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네.